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내리는 가을날 아침입니다. 가을인가요 벌써? 9, 10, 11 3개월이 가을이죠? 가을이네요. 제목을 제가 거침없는 상승 2000포인트 재진입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거침없는 상승. 정말 어제의 모습을 보니까 또 지난 2주 동안 아주 거침없이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무려 4,800억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또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콩이 송환법을 폐지한다? 송환법 이런 얘기를 내놨고, 또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태리에서는 또 이제 무정부 상태가 걱정됐었는데, 무정부 상태가 오성운동하고 집권당하고 다시 합의를 하면서 다시 이제 전국이 안정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태리, 영국, 홍콩 이렇게 이제 글로벌 정치 쪽이 좀 안정이 되고 있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어제 다시 귀국을 했다 그럽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지표가 제조업 PMI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와서 50m 내려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미국의 지표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미국 연준이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그런데 이제 어제 중국은 오히려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PMI 지표가 개선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참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개선되는 모양을 보니까 중국 경제가 바닥 찍었구나. 게다가 중국 당국에서 인민은행이 조만간에 지준율 인하 같은 통화정책과 부양책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럭저럭 해서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는, 게다가 종합지수가 1988, 2000포인트에 이제 목전까지 왔습니다. 1500포인트 간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어느덧 지수는 다시 2000포인트로 복귀하고 있고, 여기에서 약간의 힘만 좀 보태주면 지수가 2000포인트 위에 올라가서 힘차게 또 도약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문제도 조금씩 해소가 되는 듯한 모습이죠. 삼성과 LG가 자체적으로 국산화에 지금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고, 또 지소미아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맞바꾸자 하는 이야기들도 어제 우리 총리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일본이 아직까지는 거부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그쪽으로 의견 접근이 있지 않겠냐, 미국에서도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개인이 자존심 대결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럭저럭 여러가지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시장의 주변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다. 딱 하나, 이제 여기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만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다면 세계 경제나 주식시장이 폭등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어제 홍콩의 송환법 해체, 송환법 재검토라 봐야 되나요? 송환법을 안 하겠다. 송환법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홍콩 증시가 3.9% 올랐죠. 3.9%. 그런 걸 보면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합의만 하면은 글로벌 증시가 정말 폭등세를 보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자, 어제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거침없는 상승이다 그랬는데, 어제 거의 왜냐하면 이제 어제 아침에 미국 증시가 내려서 마감이 됐잖아요. 내려 마감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올라갔다.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더 올라갔다는 거죠. 특히 코스피의 상승세가 무서웠고,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쪽은 기관이었다. 4,800, 거의 한 5천억 정도를 사면서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만은 등락률도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194% 아주 좋게 나왔고,
코스닥은 270% 좋았죠. 800개가 올라갔고 300개가 내려가고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다는 거죠. 또 종목도 어제는 이제 그 5G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막 분출하는 모습들,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분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투자 심리. 우리가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에서 볼 수 있냐면은 공격적 매수,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심리가 많이 회복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리가 나쁠 때는 일단 등락률 자체가 워낙 죽어 있고 또 상한가 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를 그치면서 이번 주 들어와서 보니까 점점 시장의 심리가 좋아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격 화랑장 상승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기관의 압도적인 매수세로 2000포인트를 다시 넘보는 증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어제 대형주의 흐름들도 좋았습니다. 삼성자이닉스 올랐고 LG이노텍 4%까지 올랐고, 자동차에서는 현대위아가 6% 올랐고, 또 조선주들이 다시 또 상승을 시작하네요. 한국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조선업황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하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모양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5G가 그야말로 시세 분출의 모습이었죠. 5G의 약점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는 거하고, 또 5G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일감이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장비가 설치되는 동안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이번 랠리, 어제 랠리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중국이 5G의 속도를 낼 것이다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5G 속도감 때문에 빠르게 지금 그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미리 좀 되게 반영이 되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RFHIC, KMW, 이노와이어리스, FR텍,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이게 이제 다 핵심 6개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핵심 6개 종목. 근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뭐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이제 후발적으로 선발 올라갔던 오이솔루션이 조금 좀 처지는 느낌도 나옵니다만은, 후발로 왔던 RFHIC가 이제 시세 분출하고 있고, KMW는 아주 그냥 꾸준히 그냥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서진스템도 괜찮고요. 또 바닥에 있던 다산네트워크스도 어제는 올라왔고, 에이스테크, 솔리드, 대한강통신, 이루온까지,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5G가 어제는 대장이었다 하는 거고, 오늘도 아마 관심을 꽤 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투자의 영역에서 매매 영역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신규로 매수하는 것은 손절선을 짧게 잡고 여차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G. IT 장비 재료 부품, 일본과의 경쟁,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이것들도 여전히 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극일펀드 관련 종목이다. 그래서 장비에서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7, 6, 3% 정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SFA, 아모텍, FST도 좋습니다. 그 외에 원익 QNC 같은 종목들 특이한 종목이죠. 요거 이제 14% 정도 올랐고, 나머지 하나 머티리얼 종목 이런 종목도 좀 올랐고요. 그래서 어제는 5G하고 IT 장비 부품 소재 쪽 이쪽이 가장 좋았다 하는 거. 하지만 이제 IT 업종이 아직은 경기가 화랑 국면이 아니라 경기가 좀 부진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이제 일본과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상승하는데 한계는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게 낫다. 자, 바이오는 또 이제 그동안 워낙 강력한 악재 때문에 주가 내려와서 바닥에 있는데, 바닥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호재가 되죠. 바닥 가격이 싸다라는 게 재료가 되는데, 투자 심리는 아직 회복이 안 되었다는 게 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항체, 바닥에 있는 이중항체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고, 오히려 셀트 쪽으로 매기가 모이는 믿을만한 게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매기가 몰리는 또 이런 이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요거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신약 개발의 대명사 헬릭스미스 9월 말에 요거 성공 여부가 이제 결정되니까 한번 그때 보자. 신라젠 HLB 코롱생명강은 이제 뭐 쇼커버 물량,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 물량으로 올라오는데 그야말로 기술적 반등이 한 번씩 나오고 있다. 자, 남북경협주는 어제 그냥 하루 종일 침묵을 지키는 모습, 경계심이 잔뜩 경계심을 가지고 기대감과 경계심이 교차하다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보합이었습니다. 푸른 기술이 3%, 그래서 선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금강산, 또 SOC, 농업주, 다른 정보도 다 이제 거의 보합 정도의 수준에서 남북경협주 갔었고, 조선기자재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차트 모양 좋고요. 또 LNG 관련된 본행제 동성화인텍 한국카본들도 차트 모양 이제 갖춰지고 있고, 인텔리안테크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죠. 인텔리안테크. 그렇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장 모습은 어제 많이 올랐던 5G라든가 IT 쪽으로는 이제 장 초반에 좀 올랐다가 경기 매물 좀 나올 텐데, 그 경기 매물의 소화 여부를 좀 지켜보자 하는 거. 자, 남북경협주는 주말에 이제 왕이 장관이 북한 갔으니까 주말에 또 새로운 북한에서의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너무 시간을 끌고 있고, 미국이 답답해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트럼프가 좀 말을 삼가하고 있죠. 뭔가 좀 진행되는 게 있는 것인지, 최근에는 트럼프가 북한 트위터를 날리지 않고 있는데, 왕이 장관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좀 전달한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자. 실무협상에 대한 북한의 발표, 결국 현재는 김정은이가 공이 이제 북한에 넘어가 있으니까 김정은의 발표가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오늘 뉴욕 증시 모습 봅니다. 뉴욕 증시는 좋았죠. 다우가 0.9%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다우 지수가 이렇게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지난 8월달 내내 지수는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61선을 돌파 못하고 201선을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어요. 참 어려운 일인데, 추세 고점에서 이 박스권을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경기 지표도 나빠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스권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 요거가 어찌 보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는 확 밀려가지고 바닥에 있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 돈이 모여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달리 생각하면 저기서 한번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한번 내려오더라도, 한 23,000까지 내려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점에 있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머물다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합의를 해버리면 또 치고 올라가겠죠? 돌파해서 올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 악재였던 것이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건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합의해버리면 돌파해서 급등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는 그런 이제 매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 필요는 없다. 매도는 아닌데, 이거 참, 한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매수고요. 우리가 미국 주식은 참 까다롭다. 현재 미국 주식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까다로워요. 근데 한국 지수나 중국 지수는, 중국과 한국은 강력 매수가 되겠죠. 자, 바닥이다 볼 수 있는 거죠. 홍콩은 송환법 철회 때문에 항생지수 0.39% 아니라 3.9%.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실수가 오타가 나오네요. 3.9%. 3.90%. 이거 뭐, 그러네요. 다시 나중에 올린 거 고쳐야겠다.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의 철회를 발표했다. 직선제 등은 거부됐지만, 뭐 5개의 항목을 내걸었다고요. 근데 5개 중에서 이제 송환법만 처리가 됐다. 하여튼 뭐 기대감, 이제 인구 700만 인구라 그러죠. 홍콩이 700만 인구 중에서 20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그래요. 뭐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거부가 됐지만 기대감은 부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이태리 정치 불안 해소, 아까 말씀드렸죠. 오성운동가 민주당의 연정 가결이 됐다.
영국은 브렉시트 3개월 연장하는 노블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가결했다. 일단 뭐 노딜 브렉시트는 아니란 얘기죠. 중국은 8월 달에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가 52.1을 기록했다. 3개월 최고치다. 일단 서비스업부터 풀려나기 시작하다, 그죠? 서비스업부터 풀려나다. 지파라 매수한다. 네, 지파라 매수할 종목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국무원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민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를 가능할 것이다 라고 검토한다는 얘기는 이제 인민은행이 하는 것이니까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냈다는 거죠. 또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는 좀 이제 무게감이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가장 시급하다. 지금 워낙 그 우리나라도 좀 디플레 걱정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안 발생해서 이게 상당히 좀 걱정되는 국면인데, 그래서 인플레를 조정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그 다음에 무역 적자가 좀 감소했고, 커먼웰스의 맥밀란 최고 투자 책임자, 요거 한번 볼만한 내용이에요. 영국과 홍콩의 위험이 크게 줄었다. 시장은 최악상을 반영했지만 세상은 끝장난 것이 아니었다. 일단 뭐 그렇게 시장이 엉망이었나? 하여튼 최악 상황을 반영하는데 그런 주가였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풀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를 했다라는 거고, 그랬다라는 거. 일본이 그 수출 규제 3품목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3품목에 대해서 국산 대체가 속도전을 보이고 있다. 상당히 속도감 있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고순도 브라소소는 솔브레인과 SK 머티리얼즈가 연내 생산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거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 전체적으로 이제 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일부 품목에서는 이미 생산에 투입돼 가지고 수율을 갖다가 지금 점검하고 있다. 수율이 잘 나오는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서는 SKC하고 코롱 인더스트리가 연내 생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금호석유하고 동진 세미캠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22년 이후에는 본격 생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세 개의 품목, 고순도 브라소소, 폴리오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이것 전부 다가 지금 국산화 대체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 그렇죠? 거의 2달 만에, 원래 한 6개월 걸릴 거라 봤는데 한 2달 만에 지금 대체 작업이 진행을 시작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는 이게 국산 대체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기다릴 수 없다. 완벽하기 전에 일단 시작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라는 거죠. 중소기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테스트 라인이 없어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테스트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그냥 뭐 열심히 연구만 해왔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직접 제품들을 라인에 넣어서 테스트를 하니까 이거는 엄청난 기회다는 얘기죠.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테스트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냐 해서 굉장히 지금 고무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고무되어 있다. 어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논의가 있었어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세미나가 있었는데 한국이 옛날에 제안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국제 세미나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는 차관급 인사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과 미국과 북한은 참여 안 했습니다. 북한은 뭐 지금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안 했고, 미국은 참여를 안 했고, 미국은 원래부터 별로 미국 그렇죠? 일본은 지금 한국과 관계가 좀 안 좋아서 참여 안 한 것 같고, 원래 일본은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일본과 북한은 원래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때문에 참여 안 한 것 같고, 그렇지만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가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또 이제 실제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에 이제 기차가 지나가니까 일본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니죠. 북한으로 지나가는 것도, 미국으로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만 빼고 나면은 당사국들이 다 참여했다라 봐야 되겠죠. 또 일본에서는 동북아 경제연구소에서 참여를 했고요.
중국은 야오닝대, 또 세계은행에서 참여했습니다. WB. 세계은행에서도 참여했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쪽이죠. 그 다음에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등 전문가가 참가했고, 우리나라의 김경욱 차관은 철도망이 완성되면 동북아의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정치, 문화, 안보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요거는 이제 유럽의 철강 공동체가 이제 50년대 말 57년도인가 아마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유럽 철강 공동체가 시작이 돼 가지고 그때는 유럽 철강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유럽 철강 공동체를 시작했던 이유는 철강의 생산과 철강 석의 생산과 철강의 생산이 이게 서로 좀 이해관계가 복잡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호 협력해서 철강을 생산을 많이 해서 유럽의 공동 번영을 이루가자, 이런 이제 취지에서 많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EU로 발전이 됐고, 유럽연합이죠. 그 유럽연합이 급기야는 유로존으로 발전했죠. 유로존으로 발전해가지고 국경이 없어지고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의 그 규제가 없어지고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내 관세가 없어지고 이렇게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북한이 동아시아 공동체로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일본의 참여가 필요하죠. 일본의 참여. 독일이 계속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독일이 계속 미안하다. 지금도 미안하다 그러는데 일본도 이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북한과 일본과 중국이 동아시아 공동체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트럼프 북한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체제부장 굉장한 나라 될 수 있다. 그렇게 속보 나왔습니까? 자, 마사 로렌스 세계은행 철도 솔루션 팀장 마사 로렌스, 철도 협력은 지역 통합의 중요한 수단이다. 경제 발전과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철도가 열려서 한국에서 북한을 통과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간다면 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중요한 경제 동맹, 경제 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KDI의 김강수 연구위원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실현에 4개 철도 노선을 제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가 가지고 러시아를 지나가는 라인, 또 동해안을 지나서 러시아로 가다가 중국으로 끊기는 라인, 또 천진이죠. 텐진에서 북경을 통과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라인, 또 거기서 북경에서 다시 옆으로 내려가 가지고 중국 내륙을 관통했다가 위로 올라가는 라인, 이렇게 이제 4가지 라인을 갖다 이제 제안했다 그래요. 그렇다. 일본의 아라이 동북아 경제연구소 과장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수송의 패러다임은 15세기에서는 해운에서 15세기는 해운이었는데 21세기는 철도로 바뀌고 있다. 철도가 해운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철도주가 장기로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철도주가 장기로 봤을 때는 해운에서 철도로 바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철도주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 관심은 좋아 보인다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결론인데 홍콩의 해결, 영국과 이태리의 정치적 타결, 여러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인 시진핑과 트럼프가 합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 어제 미국 제조업 PMI 지수가 50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드려드리면서, 그렇지만 연준이 선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PMI 지수 50 밑으로 내려온 것이 큰 악재가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별로 악재가 안 되었죠. 또 어제는 이제 중국의 경기지표 서비스 PMI 지수가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중국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좋아지고 있어. 요 얘기는 한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지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한국 지표도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 지표가 개선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 또 중국이 부양책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 우리 지금 수출의 1등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의존경제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지표 개선과 경기 부양책은 우리나라한테 큰 호재가 된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있었는데 빠른 국산화가 되고 있고, 이것이 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의 철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일 간의 정치적 타결 가능성도 우리 이제 총리의 얘기대로 조만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한 11월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귀국을 했다 그래요.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하고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에 북한에서 어떤 뭐 제안이 있지 않겠냐, 북미 협상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 전반적으로 매수 관점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5G 종목이나 IT 종목이나 또 제가 요즘 강조했던 플랫폼의 대표 종목인 네이버, 카카오, 또 뭐 게임의 대표 종목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좋고, 카페24라든가 또 최근에 좀 결제주들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결제주들 그런 쪽도 좋고, 그래서 5G를 포함한 IT 종목군들 여전히 관심권이고, 거기다가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해운주들의 흐름들도 괜찮고, 거기에 덧붙여서 시대의 영웅주다 하면은 역시 테마주가 되겠죠. 테마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역시 남북경협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남북경협주의 핵심 종목군들 이번 주 다음 주를 거치면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지만 조만간에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기술의 현금 지급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중국의 화폐개혁 가능성으로 해서 지금 뭐 푸른 기술뿐만 아니라 현금 지급기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봉고래님.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 남북주는 되게 목요일과 금요일 날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또 이제 북한의 새로운 뭔가가 나올까 기대를 해가면서, 또 트럼프가 어떤 발표를 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화이팅! 자, 지수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 후반, 오늘 내일 중에 뭐 2000포인트를 한번 찍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2000포인트 찍으면서 다시 이제 2000포인트 복귀하면서 흐름들이 좀 살아나는,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지수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좋아지는 이제 그런 지표들이 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승세가 이제 시작될 때가 됐다. 가을이다. 가을에는 항상 우리가 찬바람 나면 주가 올라가더라. 찬바람 나면 올라가더라. 드디어 가을입니다. 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날씨가 살살 쌀쌀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찬바람 나는 가을에 대박 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